하루 쉼터의 건강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간뇨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복되는 야간 각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낮 시간의 졸림 집중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심지어 뇌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새벽에 두세 번 깨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보내고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풀리는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면을 통해 심장과 뇌, 신경계가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야간뇨가 생기는 의학적 이유와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식습관 시간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불편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과 뇌, 그리고 일상 안전까지 깊게 연결된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수면은 뇌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고 신경세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두세 번씩 깨어나면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끊기게 되고 결국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저하되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도 수면이 자주 중단되는 노인의 경우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숙면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작은 상처나 감기도 잘 낫지 않고 만성 피로가 쌓이며 기초 체력이 약해집니다. 낮에는 졸음이 몰려와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전 중 사고 위험이나 계단에서의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야간뇨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사고 발생률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한두 번의 화장실 방문이 결국 뇌 건강, 면역 체계, 그리고 신체 안전 전반을 위협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수면 중단이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학적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건강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뇌에서 분비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원래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밤에는 자야 하니 소변은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지고 결국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라 근육과 탄력 섬유가 함께 작동하는 정교한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 소변을 꽤 많이 저장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섬유는 딱딱해져 조금만 차도 가득 찬 것처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호르몬 변화로,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방광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체액의 이동입니다.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물이 고여 부종이 생깁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중력 방향이 달라지면서 다리에 있던 수분이 심장을 거쳐 신장으로 이동하고 이때 갑자기 소변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누우면 소변이 급하게 차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겹치면서 나이가 들수록 야간뇨가 흔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이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야간뇨 위험군에 해당할까요?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간단한 자기 평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중 배뇨 횟수입니다. 만약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이미 경계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 각성 여부입니다. 자다가 깬 뒤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낮 동안의 졸림이나 두통입니다. 아침이 무겁게 시작되고 낮에 자꾸 눈이 감기거나 머리가 무겁다면 숙면이 방해받고 있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발목이나 종아리 부종입니다.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발이 붓는다면 밤에 체액이 신장으로 몰려 야간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저질환과 약물 복용 여부입니다.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여성의 출산 후 변화나 폐경, 당뇨병,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경우라면 야간뇨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처럼 단순한 체크만으로도 본인의 위험군 여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나도 아직 괜찮다라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생활습관 교정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확인이 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바나나일까요? 바나나는 여러 조건을 동시에 갖춘 특별한 과일입니다. 우선 수분 함량이 75% 정도로 수박이나 배보다 적어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밤새 화장실로 향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방광 근육을 포함한 전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세로토닌으로 바뀌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돼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비타민 B유과 식이섬유는 밤새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해 깊은 잠을 돕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지만 숙면을 위한 자연이 만든 보조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아무 때나 드신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숙면을 돕는 성분인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데는 23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녁 56시경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밤에 효과가 사라지고 반대로 너무 늦게 드시면 뇌가 각성돼 오히려 뒤척일 수 있습니다. 양은 욕심내실 필요 없이 바나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아몬드 57알을 곁들이면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켜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이 더욱 깊어집니다. 즉, 시간과 양 그리고 간단한 조합이 바나나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가 아니라 2주 이상 습관으로 이어질 때 아침의 가벼움과 숙면의 기쁨을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어떤 상태로 또 어떤 방법으로 드시느냐가 숙면 효과를 좌우합니다. 너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 소화가 어렵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껍질이 지나치게 검게 변한 바나나는 당분이 과도해져 밤에 뇌를 각성시키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노란 바탕에 갈색점이 살짝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때 전분은 적당히 분해돼 소화가 편안하고 당분도 과하지 않아 숙면에 가장 잘 맞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가급적 단독으로 섭취하시고 수박, 멜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방광이 빨리 차 오히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또 바나나 후 2시간 내에는 커피, 녹차, 술과 같은 각성이뇨 성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드실 때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포만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숙면을 돕고 야간뇨 부담을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숙면에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만 잘못된 조합이나 습관 때문에 효과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바나나를 수박, 멜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방광을 급속히 채워 결국 밤새 화장실을 더 자주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늦은 밤 달달한 간식이나 우유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당분은 뇌를 살짝 각성시켜 졸음을 늦추고 우유 속 단백질은
트립토판이 뇌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바나나의 숙면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또 흔히 큰 게 더 좋겠지 하고 대왕 바나나를 욕심내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크기가 커질수록 칼로리와 당분이 늘어나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 과정에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숙면을 위한 바나나는 어디까지나 중간 크기 한 개면 충분합니다. 결국 핵심은 양을 지키고 다른 음식과 불필요하게 섞지 않는 것, 이것이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는 비밀입니다. 더불어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숙면과 야간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분들께 똑같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 속 당분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만성 신장 질환 환자분이나 이미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부정맥, 근육 약화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는 분들은 단순히 바나나 섭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진단과 병행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바나나가 약이 아니라 생활 보조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질환 이력을 고려해 적절히 활용할 때 비로소 안전하게 숙면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들도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안심이 아니라 나의 건강 조건에 맞는 맞춤 관리를 선택하는 현명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바나나 섭취가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밤마다 3번, 4번씩 깨던 분이 바나나 섭취를 습관화한 뒤에는 2번 이하로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횟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침의 무거움과 두통이 완화되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독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와 아몬드를 도입했는데 몇 달 후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는 야간 호출 횟수가 크게 줄었고 매일 수면제를 의존하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복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숙면과 안전을 도운 경험이 축적된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3일 실행 챌린지를 권장합니다. 첫째 날에는 저녁 56시 사이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를 드시고 밤중 배뇨 횟수와 아침의 피로 정도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둘째 날에는 아몬드 5알을 함께 곁들이고 수면의 깊이와 아침 집중력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날까지 이어가면서 자신의 패턴을 점검하면 불과 며칠 만에 작은 변화가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실천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확인해주고 자녀나 손주에게도 오늘은 바나나 챌린지 했다라고 말하며 기록을 공유하면 지속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가족의 건강 문화를 만들고 그 힘이 장기적인 변화를 이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 바나나 섭취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진료했던 70대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3번, 4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아침이면 늘 피곤하고 두통까지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바나나 1개와 아몬드 몇 알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생활을 바꾼 뒤 야간 각성이 절반 가까이 줄어 한두 번 정도만 깨어났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낮 동안 졸림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독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녁 간식으로 바나나와 아몬드를 도입했는데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마다 간호사를 부르는 호출 횟수가 40% 이상 줄었고 수면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의 수가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고 수분 함량이 적당해 방광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된 변화는 단순히 잠을 더 오래 자는 수준을 넘어 낮 동안의 활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작은 습관 하나가 시니어의 건강 전반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내용을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겨두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일 실행 챌린지를 권해드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를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D1, D2, D3 이렇게 3일 동안 작은 체크표를 만들어 기록해 보세요. 바나나를 드신 시간, 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갔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과 머리가 얼마나 개운했는지를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눈으로 보이고 변화가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동기부여가 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부부가 서로 확인해주고 자녀나 손주가 오늘 바나나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주면 지속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혼자 할 때보다 가족과 함께 실천할 때 건강 습관은 2배 이상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일만 해보셔도 몸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시도지만 이 경험이 나도 바꿀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주고 결국 장기적인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간뇨라는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즉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항이뇨 호르몬, 약해지는 방광의 탄력, 그리고 다리 부종에서 비롯되는 체액 이동까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1개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과도하지 않아 방광 부담을 줄이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며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즉,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야간뇨와 수면 부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인 셈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직접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3일만 저녁 바나나 습관을 직접 실행해 보시고 야간 배뇨 횟수와 아침의 컨디션 변화를 스스로 기록해 보십시오. 분명 몸이 보내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 나의 3일 변화를 공유해 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